결정을 상태로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결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분리했고, 기준을 세웠고, 지연을 해체했고, 실행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결정 이후에도 계속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질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결정을 행동으로 남겨두는가, 상태로 만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날 결심했다. 그날 시작했다. 그날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은 희미해집니다. 왜일까요? 결정을 감정 이벤트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위에 세운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진짜 결정은 행동이 아니라 사고 기준의 재설정입니다. 행동은 하루입니다. 사고 기준은 매일입니다. 결정이 상태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매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대신 판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을 내린 뒤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루 이틀은 달라집니다. 일주일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도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결정은 했지만 사고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결정력 2부는 선택 기술을 다루지 않습니다. 유지 구조를 다룹니다. 결정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사고 시스템. 이게 2부의 핵심입니다.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감정이 올라온 순간, 강한 자극이 있을 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자극이 사라지면 사람은 원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이 아니라 구조를 만듭니다. 결정을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이 생기면 결정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결정력 일부가 선택의 순간을 다뤘다면 결정력 2부는 선택 이후의 삶을 다룹니다. 결정을 일회성 용기가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로 만드는 법.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결정을 상태로 고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지입니까? 동기입니까? 아닙니다. 고정장치가 필요합니다. 파트 1에서 그 고정장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결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결정을 한 사람과 결정을 유지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능력 차이일까요? 의지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구조 차이입니다. 결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기준을 고정합니다. 결정을 흔들리는 사람은 기준을 상황에 맡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내렸던 결정 중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명확한 규칙이 있었던 것일 겁니다. 반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결심들은 어땠습니까? 마음먹기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심은 감정입니다. 기준은 구조입니다.
결정을 상태로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준의 문장화. 둘째, 반복 점검. 셋째, 자동화 설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결정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집니다. 첫 번째, 문장화입니다. 기준은 머릿속에 두면 매번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기준은 반드시 문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단기 감정이 아니라 장기 방향을 따른다. 나는 결정을 미루지 않고 기한을 정한다. 나는 손실을 계산한 뒤 움직인다. 이 문장들은 확언이 아닙니다. 사고 규칙입니다. 두 번째, 반복 점검입니다. 기준은 확인하지 않으면 감정에 밀립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중요한 선택 직전, 지금 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결정은 강화됩니다. 세 번째, 자동화입니다. 모든 결정을 매번 고민하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정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건강은 무조건 유지한다. 장기 방향과 어긋나면 거절한다. 손실 계산이 안 되면 보류한다. 자동화된 기준은 감정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을 고정한 사람입니다. 의욕은 사라집니다. 동기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고정된 기준은 감정 위에 남습니다. 이 채널은 감정을 자극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고를 고정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2부가 당신의 판단 기준을 더 일관되게 만드는 시간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같은 방향으로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프레임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파트 1으로 들어갑니다. 결정을 실제로 유지하는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파트 1, 결정 유지 루틴 설계. 결정을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루틴입니다. 결정을 감정 이벤트로 끝내는 사람은 기억에 의존합니다. 결정을 상태로 만드는 사람은 루틴에 의존합니다. 기억은 흐려집니다. 루틴은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잘해야지. 이 문장은 구조가 아닙니다. 구조는 행동 단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결정 유지 루틴을 3단계로 나눕니다. 일아침 기준 고정, 이낮 선택 점검, 삼밤 사고 정렬. 일아침 기준 고정. 하루는 아침 사고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루는 환경에 끌려갑니다. 아침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 짧아도 좋습니다. 하루 하나의 기준만 정하십시오. 예. 오늘은 장기 방향을 우선한다. 오늘은 감정 반응 대신 한 번 더 생각한다. 오늘은 미루지 않는다. 이 문장이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낮 선택 점검. 결정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집니다. 회의 중, 대화 중, 일의 흐름 속에서. 이때 필요한 것은 3초 멈춤입니다. 즉각 반응하기 전에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이건 감정인가, 기준인가? 이 질문 하나가 결정의 질을 바꿉니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밤 사고 정렬. 하루가 끝날 때 반드시 하나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나는 기준을 지켰는가? 결과를 묻지 마십시오.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기준을 지켰는가를 묻습니다. 기준을 지켰다면 자기 신뢰는 올라갑니다. 자기 신뢰가 쌓이면 다음 결정이 쉬워집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결정 유지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1문장, 낮 3초 멈춤, 밤 1질문. 이 세 가지만 반복해도 결정은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하루 빼먹을 수 있습니다. 이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버리지 마십시오. 루틴이 무너지면 감정이 다시 기준을 대체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결정을 기억에 맡길 것입니까? 루틴에 맡길 것입니까? 기억은 감정에 휘둘립니다. 루틴은 감정을 관리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루틴은 만들었지만 환경이 그대로라면 결정은 다시 약해집니다. 파트 2 기준에 맞는 환경을 설계하라. 결정은 머리로 하지만 유지는 환경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은 세워놓고 환경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반복이 무너집니다. 의지는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은 보이지 않는 선택 유도 장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결심했는데 집에 운동 공간이 없다면 결정은 약해집니다. 집중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알림이 계속 울리면 기준은 무너집니다. 결정은 환경이 받쳐줄 때 유지됩니다. 환경 재설계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1. 제거, 2. 강화, 3. 노출 통제. 1. 제거. 먼저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기준과 충돌하는 요소를 물리적으로 줄이십시오. 예. 스마트폰 알림 끄기, 유혹되는 앱 삭제, 불필요한 약속 정리, 결정에 방해되는 사람과 거리 조절.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결정은 계속 시험받습니다. 이 강화, 기준을 강화하는 요소를 추가하십시오. 예. 기준 문장을 책상에 붙인다. 하루 계획을 눈에 보이게 둔다. 기록 노트를 만든다. 실행 체크리스트를 둔다. 기준은 보여야 유지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감정이 대신 보입니다. 3. 노출 통제. 우리는 노출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 뉴스, 비교를 유도하는 콘텐츠, 불안 자극 영상. 이런 노출이 많으면 기준은 흔들립니다. 결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보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노출을 관리하는 순간 사고는 안정됩니다. 결정은 머리의 선택이지만 환경의 지지를 받아야 지속됩니다. 기준을 세운 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매일 싸워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지금 당신의 기준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구조를 믿습니다. 구조에는 환경 설계가 포함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루틴과 환경을 만들었는데도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파트 3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 무너지지 않는 법.
결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감정입니다. 불안, 피로, 인정욕구, 비교, 조급함. 이 감정들은 조용히 기준을 흔듭니다. 문제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근거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결정을 내린 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괜히 한 것 같아.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나? 이건 후회가 아니라 확신 공백입니다. 결정 직후에는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뇌는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이 구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정은 다시 흔들립니다. 감정 재침투는 세 가지 상황에서 강해집니다. 1. 필요할 때, 2. 비교할 때, 3. 외부 평가를 받을 때. 이 세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결정이 흔들리는 날은 대개 이 셋 중 하나입니다. 이제 차단 구조로 들어갑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1. 감정과 판단 분리 선언.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감정 상태다. 판단은 보류한다. 이 문장은 감정과 판단을 분리합니다. 감정 상태에서 내린 수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이 수정 기한 설정. 결정을 바꾸고 싶어질 때 즉시 수정하지 마십시오. 최소 48시간 보류하십시오. 이 시간을 지나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 그때 수정하십시오. 시간은 감정과 기준을 분리하는 필터입니다. 3. 기준 재확인. 의심이 올라올 때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기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선택을 했는가?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결정도 유효합니다. 감정은 항상 파도처럼 올라옵니다. 파도를 막으려 하면 더 크게 부딪힙니다. 우리는 파도를 막지 않습니다. 닻을 고정합니다. 기준은 닫힙니다. 감정은 물결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갑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사람은 즉각 반응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빨리 없애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성장 구간입니다. 결정 이후의 불안은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균이 됩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 사람이 상위로 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내린 결정 중 감정 때문에 수정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기준을 봤습니까? 기분을 봤습니까? 이 질문이 결정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은 참고 자료입니다.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결정은 유지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결정을 유지하고 감정을 통제했지만 여전히 하나가 남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신뢰. 파트 4. 자기 신뢰를 쌓는 결정 구조. 결정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신뢰가 약해서입니다. 내가 맞게 판단한 걸까? 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나는 결정력이 없는 사람 아닐까? 이 질문이 반복되면 결정은 약해집니다. 자기 신뢰는 성공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일관성에서 생깁니다. 큰 성공 한 번보다 작은 기준을 반복한 경험이 자기 신뢰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내 판단이 옳았던 거지. 하지만 이 사고는 위험합니다. 결과는 운, 타이밍,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로 판단하면 성공하면 과신, 실패하면 붕괴가 됩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판단 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자기 신뢰 강화 공식은 간단합니다. 1.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 결과와 분리한다. 3. 과정을 기록한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자기 신뢰는 쌓입니다. 1. 기준 기반 결정.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는 학습합니다. 나는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이 결과와 분리. 결과가 나쁘더라도 기준이 맞았다면 결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결과가 좋더라도 감정으로 선택했다면 그 결정은 위험합니다. 이 구분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신뢰를 유지합니다. 3. 판단 기록. 결정을 기록하십시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어떤 손실을 계산했는지. 기록은 기억 왜곡을 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감정을 기준으로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기록은 기준을 고정합니다. 자기 신뢰는 나는 항상 맞다가 아닙니다. 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항상 맞으려는 사람은 두려움이 큽니다. 기준에 따르는 사람은 일관성이 큽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믿고 있습니까? 자기 기준을 믿고 있습니까? 결과는 변합니다. 기준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가 쌓이면 결정 속도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매번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는 결정력의 연료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기 신뢰가 쌓이면 결정은 개인을 넘어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꿉니다. 파트 5. 결정을 전략으로 연결하라.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그때그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 레벨에서는 다릅니다. 결정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일부입니다. 결정이 전략과 연결되지 않으면 좋은 선택도 흩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린 결정이 1년 뒤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감정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단기 감정 해소형 결정은 즉각적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방향은 남기지 않습니다. 전략형 결정은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방향을 만듭니다. 전략 연결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1. 방향 명확화. 2. 선택 필터링. 3. 반복 기준 고정. 1. 방향 명확화. 결정이 전략이 되려면 먼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결정은 매번 상황 대응이 됩니다. 방향이 명확하면 선택은 줄어듭니다. 모든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방향과 맞는 것만 남깁니다. 2. 선택 필터링. 이제 모든 선택에 같은 질문을 적용합니다. 이 선택은 내 장기 방향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방향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보류합니다. 이게 전략적 결정입니다. 3. 반복 기준 고정. 전략은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처음 세운 전략과 맞는가? 전략 점검이 없으면 결정은 다시 감정에 끌립니다. 결정력을 전략에 연결하면 삶은 단기 반응에서 벗어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합니다. 자극적인 기회보다 지속 가능한 기회를 택합니다. 비교보다 일관성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전략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고정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흩어지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당신의 최근 결정은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 대응입니까? 이 차이가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결정력이 장기 전략과 연결되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외부 변화가 와도 방향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정력 2부의 최종 통합. 파트 6 결정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법. 결정을 잘하는 사람과 삶이 안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결정을 시스템으로 운영하느냐, 감정 이벤트로 소비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결정 유지의 모든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으면 힘이 약합니다. 이제 하나로 묶습니다. 결정 시스템 5단 구조. 1. 기준 선언. 2. 루틴 고정. 3. 환경 설계. 4. 감정 차단. 5. 전략 연결. 이 5개가 동시에 돌아가면 결정은 상태가 됩니다. 1. 기준 선언. 나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 문장은 모든 선택의 시작점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파트는 무너집니다. 2. 루틴 고정. 아침 기준 1문장. 낮 3초 멈춤. 밤 기준 점검. 결정은 반복으로 유지됩니다. 루틴이 멈추면 결정은 약해집니다. 3. 환경 설계. 방해 요소 제거. 기준 강화 장치 추가. 정보 노출 통제. 환경은 결정에 보이지 않는 지지대입니다. 4. 감정 차단. 감정 상태에서 수정하지 않는다. 48시간 보류. 기준 재확인. 감정은 신호입니다. 판단 권한은 없습니다. 5. 전략 연결. 이 선택은 내 장기 방향과 맞는가? 전략과 연결되지 않은 결정은 반응에 불과합니다. 이 5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결정은 더 이상 노력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화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결정 시스템이 생기면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망설임이 줄어듭니다. 둘째, 후회가 줄어듭니다. 셋째, 자기 신뢰가 쌓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정력이 약한 삶은 환경에 끌려갑니다. 결정 시스템이 있는 삶은 환경을 해석합니다. 이 차이는 몇 년 뒤 격차로 나타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당신은 결정을 배운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결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지식은 일시적입니다. 시스템은 지속적입니다. 결정력 2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 구조는 반복. 반복은 정체성. 정체성은 삶의 방향.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삶은 점점 안정됩니다. 이 채널은 동기를 올려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준을 고정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2부가 당신의 결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같은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프레임은 더 강해집니다.